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정보 함께 해볼까요? 자, 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 준비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네. 창업 준비라. 네. 모든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가 솔깃한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런 정보를 준비하셨죠?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퇴직 후 창업을 컨설팅 받으시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당장 때려치고 나와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신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직장인들 보면은 얘기를 해보면 직장인들의 로망이 내 사업을 한번 그렇죠?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성분인데 3년 정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붙었는데 1년 정도 다니면서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회사 안에 정치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한테 치이는 게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커피숍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고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현재 어렵게 시험 공부 3년이나 공부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사람들한테 치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네. 아마 초년생들이 다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뭐 저도 초년생 겪었습니다만은 이 직장에서의 잘하는 사람들은 유대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유대관계 정착되기까지가 누구나 겪어야 될 그런 고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좀 컨설팅을 해주셨나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코스가 있죠. 네.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커피를 만드는 것과 커피점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보다 커피를 맛있게 만들 수 있냐? 네. 커피를 팔아본 경험은 있냐? 아니면 커피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있냐? 등등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만 커피점이 1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 매년 많고 새로 생기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만 좋아하지 커피를 만들 줄도 모르고 커피를 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대답이 뻔하죠. 우선 네. 자신은 커피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커피를 팔아본 적도 없고 커피점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신에게 커피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창업하면 좋냐고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 생활은 자신에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말을 들어보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창업은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례였네요. 예.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막연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상담해 주셨습니까? 내가 우선 주변에 어떤 창업을 하던 간에 도와줄 수 있는 창업 분야가 있느냐, 혹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라도 오랫동안 해본 것은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너무 좋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분야가 있느냐 등등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아버지 때부터 공무원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교사나 공무원 출신에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공무원을 하게 될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없고 자신은 공부만 했었다고 해요.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잘하는 것은 없고 앞에서 말한 커피를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 취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막연하게 하고 싶어하는 창업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말렸죠. 그래서 제가 우선은 당장 퇴직을 하게 되면 수입이 없는 데다 창업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큰일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를 다녀서 수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나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인 커피를 창업하면서 취미를 경력을 환경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미를 경력으로 또 경력을 환경으로 만들어라?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일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신이 가진 커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커피점에 알바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요즘 보통 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에 14시간짜리 알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오후처럼 카페가 바쁜 시간에 알바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 데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도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카페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카페는 일단 알바비도 못 받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손님이 없는 가게에서는 손님을 상대하는 것 자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바쁜 카페의 경우에는 일을 배우기 전에 서빙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손님이 꾸준히 있는 카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로 카페를 하고 싶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커피가 좋아서 알바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왜 커피점을 하고 싶어서 알바를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커피점 주인이 미래의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내 고객이나 기술들을 빼가서 근처에 차리기라도 하면 엄청난 차격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일을 다른 알바보다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커피점 하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점을 선정을 해서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은?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요. 우선 네. 커피점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봐야 됩니다. 즉, 각 직책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사장님은 뭘 하시나, 점장님은 뭘 하시나, 부장님은 뭘 하시나, 사원들은 뭘 하나를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잘 보고 그대로 암기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을 머리만이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몸으로 배워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커피점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물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브랜드 커피점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주로 오는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주로 먹는 커피는 무엇인지, 그것의 원가와 테이블 회전율을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대충 커피점에 얼마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지만 실제로 알바를 해보면 생각할 틈도 없이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서빙만 하고 커피만 타고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네. 그런 반복된 일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컴플레인이나 누군가 컵을 깬다던가 손님들 간의 다툼 등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계산대에서 실랑이가 생겨서 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 대부분 매니저나 사장님이 해결을 하지만 없을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손님이 밀릴 수 있을 뿐더러 그날 장사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들이네요. 경험은 꼭 필요한 것 같지만 그래도 경영 능력은 어떻게 배울까요? 자, 경영 능력의 경우 만약 오래 해서 점장을 대신하는 것까지 올라가면 좋지만 일주일에 14시간 일해서 그렇게 올라가기는 불가능하죠. 차라리 알바를 하기 전에 대학이나 산학협력업체에 제공받는 창업교육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창업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려면 창업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신화대학에 창업 프로그램 신학기 때나 방학 지나고 나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 기존의 창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지만 혹시 주인께서 미래의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뭐 서빙만 시킨다든가 어느 한 가지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되면 일의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그렇죠. 잘 해야 또 다른 일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컨설팅 해주신 분의 경우 어떻게 좀 마무리됐습니까? 제가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미생의 대사입니다. 직장 안이 전쟁터면 직장 밖은 지옥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직장 안에서는 인간관계 때문에 분명히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계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직장 밖을 일단 나오게 되면 당장 생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분이 다니는 그 꿈의 직장이라는 데도 사실 1년 안에 28%의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맞지 않다면 그만두어야 되겠지만 창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공부와 준비를 통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더 좀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알바를 할 생각이면 그걸 알아보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정감